상식과 통념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늦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명분 쌓기용이 아니길 바라고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위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 밝혀졌듯이 방산 브로커, 방산업체 전관 예우 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직무 관련 직접 연관성이 있는 윤리적 결함이 있는 후보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귀가 의심스러운 말인데요. 국방장관 후보군 중에 송영무가 그나마 제일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후보군이 어떤 분들이기에 그 후보군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 송영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의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국방개혁 임무를 완수할 만한 적임자 중에 이 정도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는 더욱 힘들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군이 다 썩었다는 말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군 출신 특히 장성들의 그런 인격과 사기를 모독하고 저하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군 전체를 모욕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빨리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검토를 해서 지명 철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독단적인 형태 때문에 국회 일정을 다 보이콧하지만 그 중에는 국가 안보에 관계된 회의는 하기 때문에 정부를 개최합니다. 정부를 개최해서 북한의 미사일, 핵 확실한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는지 보고를 받고 또한 지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폐지 또 국정원 개혁 발전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었는데 이 TF가 어떻게 활동할 건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를 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은 댓글 사건 이미 재판에 진행 중이고 재판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댓글 사건. 이걸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그럼 정치 보복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거구단체 지원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것도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NLL 정상화 회담 대화록 공개 최순실 척건 인사 전행 최순실 척건 인사의 전행 뭘 하려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폐청산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이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국정원, 공안기관의 개혁은 자체 개혁보다는 현 정부는 5년을 맡은 그런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서 개혁하기보다는 국회에서 공안개혁 개혁 특위를 만드는 게 더 국가적인 운영 차원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는 공안기관 개혁 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채기 의원 말씀. 국민들에게 눈물나게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모든 건설 기계가 중단되어 있고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활컥 났습니다. 한수원이나 산업부는 지금까지 공사 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공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원전특위 의원들이 고리 569기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모든 건설 현장은 중단되어 있었고 건설 기계 등이 다 지금 올수도되어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정부 관계자 및 한수원은 법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공사 안전과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 의하면은 미국 환경운동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셀린버그 대표도 최근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한국 원전은 악이다라는 핑계에서부터 깨라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셀린버그 대표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원전 폐쇄 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은 원전은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원전이나 석탄 화력을 줄이는 대신 문재인 정부는 LNG 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LNG 발전이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전 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너무 환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바탕 위에서 토론하고 입안해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러한 발상과 추진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당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또 국회에서 토론회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원전 정책 진상규명 대책 마련 특위 이채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제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9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100년 대계의 정책이고 탈원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확보, 또 전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문제, 그리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싼 발전 전략을 세운 후에 서민 경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탈원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이러한 누르기식의 정책 발표는 결국 서민 경제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법 17조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 여부는 엄연히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조차 원전 건설 공사, 허가, 당시 거짓이나 부정, 절차 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 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사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부가 에너지 시책에 협조하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며 위원회는 왜 구성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에 조속히 미방위를 개최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대안 없이 당장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과 연계된 기술을 활용한 해양 스마트 원전 기술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양 원자력 시스템은 육상 원자력 시스템에 비해서 모듈화를 통한 공기 단축 등 장점이 많으며 개발된 해상 원전 기술은 수출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 해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산업 중흥 및 일자리 유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향후 원전 건설 장소 선정 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원전 운용성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신고리 원전 중단 논의를 취소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해양 스마트 원전 기술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대안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 주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으로 검문 검색한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검문 검색하는 행태가 또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들에게 한 약속은 국민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에 공권력 대응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검문 검색도 문제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에 병력하고 장비나 물자가 정상적으로 통행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인이 불법으로 검문 검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다시 재발해서 안 되겠지만 지금 병력과 물자나 장비가 헬기로 지금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경찰에게 이 문제 제기에서 또 협조를 요청해서 물자나 병력, 장비가 정상적으로 통행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협조도 요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헬기로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물자나 장비가 수송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그 병력이 헬기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배치되는 병력들이 헬기를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불법으로 지금 민간인 차량을 검문 검색하고 정상적인 군 병력이나 물자나 장비가 이동을 해서 막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루속히 제거해 주시고 또 책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입니다. 사후에 조치하겠다고 채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범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정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또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이 여론에 귀 기울이셔서 하루속히 성주 사드 배치 지역에 안정적인 지역 안정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것 같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ICBM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이렇게 5개 국가만 개발에 성공한 가공할 만한 무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북미 양자간 평화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차하게 대북 짝사랑 정책만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짝사랑도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대화보다는 국제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북한 위협 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욱 의원님 또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지역에
주민들이 평화구역을 나름대로 설정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푯말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평화구역이니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인력 출입 자체를 금한다. 이거는 사드가 배치되고 안 되고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공권력이 지금 침해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검찰, 또 우리 교도소, 또 선거제도 이런 모든 것이 다 공권력인데요. 이 공권력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의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공권력 침해 사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폭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힘에 구속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폭력을 쓸 수단을 얻게 되면은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고 또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법을 위반하여 시행하거나 정부가 의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처리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시위대가 왜곡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어제 오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밤늦게까지도 논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마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며칠 시간을 갖고 야당의 움직임을 한번 좀 지켜보고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또 두 번째는 여론의 동향을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여론 동향을 끌어내기 위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술수 정치, 꼼수 정치, 또 소위 잔수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결론은 여러분 비공개 때 말씀을 듣고 이따 백플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 인사고 또 무능 인사고 또 제가 말하는 보나코 인사, 보은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의 잘못된 것이라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이건 아니다 또는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줘야지 추경이라는 핑계를 대서 이걸 갖고 조금 며칠 더 시간을 좀 보자 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추경에 어떤 다른 요인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꼼수는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비공개 회의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독단적인 형태 때문에 국회 일정을 다 보이콧하지만 그 중에는 국가 안보에 관계된 회의는 하기 때문에 정부를 개최합니다. 정부를 개최해서 북한의 미사일, 핵 확실한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는지 보고를 받고 또한 지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폐지 또 국정원 개혁 발전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었는데 이 TF가 어떻게 활동할 건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은 댓글 사건 이미 재판에 진행 중이고 재판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댓글 사건. 이걸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그럼 정치 보복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거구단체 지원 또 박원순 서울 국민들에게 눈물나게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모든 건설 기계가 중단되어 있고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활컥 났습니다. 한수원이나 산업부는 지금까지 공사 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공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원전특위 의원들이 고리 오륙호기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모든 건설 현장은 중단되어 있었고 건설 기계 등이 다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정부 관계자 및 한수원은 법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공사 안전과 노동자들의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의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국방개혁 임무를 완수할 만한 적임자 중에 이 정도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는 더욱 힘들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군이 다 썩었다는 말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군 출신 특히 장성들의 그런 인격과 사기를 모독하고 저하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군 전체를 모욕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빨리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검토를 해서 지명 철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식과 통념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늦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명분 쌓기용이 아니길 바라고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위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 밝혀졌듯이 방산 브로커, 방산업체 전관 예우 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직무 관련 직접 연관성이 있는 윤리적 결함이 있는 후보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귀가 의심스러운 말인데요. 국방장관 후보군 중에 송영무가 그나마 제일 깨끗하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후보군이 어떤 분들이기에 그 후보군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 송영무다 이런 얘기. 서울시장 제안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것도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NLL 정상화회담 대화록 공개, 최순실 척건 인사 전행, 최순실 척건 인사의 전행 뭘 하려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폐청산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이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국정원, 공안기관의 개혁은 자체 개혁보다는 현 정부는 5년을 맡은 그런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서 개혁하기보다는 국회에서 공안개혁 개혁 특위를 만드는 게 더 국가적인 운영 차원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는 공안기관 개혁 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